당뇨병은 공복혈당 126mg/dL 이상, 식후혈당 200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경우에 진단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유병률은 15.5%인데요. 환자 수로는 533만 명, 당뇨병 직전에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중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당뇨병을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은 32.4%에 불과했고 3명 중 2명이 당뇨 조절이 안 되는 셈입니다. 당뇨발은 당뇨병과 관련되어 발에 발생하는 다양한 병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질환입니다. 발에 큰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하는 것만이 당뇨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발이 시리고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고 발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 발에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당뇨발 증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궤양이나 감염이 빠르게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전신질환으로 신경병증과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합니다. 보호감각이 소실되고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차단돼 가장 취약한 몸의 끝부터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심장에서 멀고 작은 혈관부터 깨져서 합병증이 생기다 보니 눈, 콩팥, 발 등에서 합병증이 생깁니다. 손도 발처럼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은 심장에서 생각보다 가까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곳입니다. 단적으로 손이 찔리면 피가 많이 나는 것도 순환이 잘 돼서 그런 겁니다. 첫째로 운동 범위의 제한 및 발의 구조적인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 모두에 영향을 주어서 발에 이상하게 땀도 많이 나고 감각도 떨어지고 관절의 모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발은 손과 다르게 체중에 의한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데 발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 궤양과 감염이 쉽게 발생하고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혈액순환이 장애가 생겨서 상처가 잘 낫지 않아 감염이 뼈로 퍼지는 골수염이 생기며 이는 뼈와 관절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발은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납니다. 당뇨병 환자의 평생 발병 위험은 15에서 25%로 알려졌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15에서 25%에게 발생하며 발의 감염, 궤양, 괴사, 절단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발은 발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0에서 5단계로 구분되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치료가 어렵고 장애나 사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형외과적 관점에서 당뇨발의 주된 위험 요소는 3가지, 신경병증, 혈액순환장애, 그리고 부적절한 기계적 압력입니다. 신경병증이란 것은 이제 당뇨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건데 발의 습도 조절,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발의 근육 균형이 깨져 관절 변형, 망치 발가락 같은 관절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데 혈류가 늦게 흐르기 때문에 상처治癒가 느리고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심한 경우에는 괴사나 절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기계적 압력인데 발의 모양이 변하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져서 발의 압력 분배가 골고루 분산되지 못해서 궤양 및 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의 감각과 혈액순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압력을 분산시키는 신발이나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문제도 조기에 관리하여 합병증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발의 치료는 증상이 나타난 최초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발은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기에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발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발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경병증으로 발 감각이 둔화되어 환자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에 궤양이나 상처가 날 수 있고 발의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발이 저림 증상, 감각 둔화로 인한 상처나 압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색의 변화나 부종이 생기는데
발의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고 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굳은 살과 변색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압력이 많이 받는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피부가 까맣거나 노랗게 변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증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발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작은 상처라도 즉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발 환자는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당뇨발에 나타나면서 몸살같이 전신 컨디션이 갑자기 악화한다면 힘들더라도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첫째, 전신에 38도 이상의 고열. 둘째, 발에 열감을 동반한 붉은 발적의 급격한 악화. 셋째, 갑작스러운 발의 심한 부종. 넷째, 이전에는 없던 발 주위의 심한 통증. 다섯째, 발을 눌렀을 때 느껴지는 심한 압통. 이러한 증상은 당뇨발 감염이 악화한 징후로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혈증으로 진행되거나 쇼크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뇨발 치료의 핵심은 VIPS, BIPS입니다. 다음 네 가지를 요소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V, 바스큘라 어세스먼트인데요. 혈액순환 장애는 당뇨발 치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을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에는 혈관 재개통을 통해 혈류를 개선시켜야 상처 치유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펙션 컨트롤, 감염 관리인데요. 당뇨발은 감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감염 부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경우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프레저 오프로딩, 압력 완화인데 발에 가해지는 부적절한 기계적 압력을 줄이는 것이 상처 치유의 핵심입니다. 특수 신발을 신는다거나 교정 깔창을 한다던가 보조기를 통해서 궤양 부위의 압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S는 슈가 컨트롤인데 혈당이 높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 회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VIPS, BIPS는 혈관 상태 개선, 감염 관리, 압력 완화,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당뇨발 환자의 치료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발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의 치료가 잘 이뤄진다면 80% 이상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당뇨발 상태나 전반적인 상태, 즉 나이, 동반 질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부를 통하여 행하는 혈관 성형술 및 우회로 수술은 무릎이 혈관에선 모두 70% 이상 재발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및 혈관에선 둘 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골수염이 발생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감염된 뼈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후 항생제 치료와 상처 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심장, 콩팥, 혈관 등 전신적인 상태도 함께 치료해야 하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골수염 치료는 술자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감염 부위를 정확히 제거하면서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학적 치료가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예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발의 치료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당뇨병으로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신체 부위 중 가장 말단인 발에 피가 흐르지 않고 신경이 둔감해지면 최악의 경우 전체 당뇨발 환자의 발가락, 발목, 무릎 등을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정형외과에서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당뇨발입니다. 당뇨발 환자 중 절단술이 필요한 비율은 약 10에서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이는 감염의 심각성과 혈액순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의 치료 경향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염 관리와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절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조기구를 착용한다든지 운동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상처를 예방하는 보존적 치료가 강조되고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치료 경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당뇨발 상처 부위에 꿀을 바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당뇨발 상처에 꿀을 사용하는 방법은 예전에 마누카 꿀이라고 호주에서 나온 꿀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논문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 2023년 국제 당뇨발 작업 그룹 IWGDF의 최신 지침에서는 이러한 치료법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발 상처가 생겼을 때에는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현대적인 상처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변형된 발은 당뇨발을 예방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발 변형이 있으면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나 마찰이 생겨서 궤양이나 감염이 생기고 심지어는 절단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 깔창이나 보조기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압력이 분산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조기에 교정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수술이라는 수술로 흉터나 상처 합병증 걱정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발은 신경 손상이 천천히 일어나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언제든 자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겨울철 발을 항상 일정한 온도로 따스하게 유지하고 건조함으로 갈라지거나 병원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양말, 신발, 보습제 등의 선택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당뇨발을 예방하려면 혈당 관리와 함께 고혈압, 심장, 콩팥질환 같은 기존 질환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발 상태를 매일매일 확인해서 상처가 있는지, 발에 변형이 생겼는지, 감염의 징후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없더라도 당뇨발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이상이라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발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걱정될 때는 늦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방과 빠른 대응이 당뇨발 관리의 핵심입니다.